자, 두 번째 주제는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분산형 에너지는 제가 몇 번씩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에너지 구조는 대형 발전소가 전송 솔로 고압선을 통해서 필요한 곳까지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 안에서 뭐 변압기도 필요하고 전선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때문에 쇼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가 크게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죠. 또 발전소 자체가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대형 발전소,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입지가 한정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요, 화강암 300m 이상 위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갯벌 같은 데 매립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제한되죠. 석탄 발전소는 상관없잖아요. 지진 나면 불밖에 더 나겠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 나서 망가지면 그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은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집중화된 발전소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리뷰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입니다. 분산형은 지역 중심입니다. 필요한 곳에다가 분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고압선로도 좀 줄어들고 변전소도 좀 줄어들고 변압기도 좀 줄어들겠죠. 안 좋은 점은 큰 게 효율적이겠죠. 작으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수도권, 지역 단위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고요.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송전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규모의 경쟁이고 자가 소비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으로 다 간다는 게 아니라 분산형 전원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분산 에너지는 여러 번 많이 설명드렸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지역에 보면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일반 발전소도 있고 ES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500메가 이하는 다 분산형 전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발전소가 800메가나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1기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잘 지어서 1.4기가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V2G는 차에서 그리드로 연결되는 거고, 파워가 가스가 되는 겁니다. P2G는 전기를 분해해가지고 가스가 된다. H2O를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니까 그 수소를 모아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전기는 항상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남는 전기는 보관을 해야 된다. 어디에? ESS나 가스, 수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옛날에 제가 양수발전도 말씀드렸는데요. 양수발전도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낙차를 이용해서 예, 쓸 수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수발전은 산가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도심지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수전에라던가 뭐 ESS가 제일 일반적이긴 하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에너지 분산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지역별 요금제가 바뀔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이죠.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싼 전기가 필요한 지역이야. 발전소를 우리 쪽에 위치하는 거고요. 우리는 절대 안 돼. 우리 멀리 해도 우리 갖다 쓸게. 돈 좀 비싸게 줄게. 왜냐면 전송 로스도 생기고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잖아요. 누구는 바로 옆에서 받아서 전송 로스도 없고 깨끗한 전기를 그냥 받는데, 누구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상금 주고 고압선 주고 전송 로스 생기고 변압기 비용 주고 관리비 다 들어가고 그 비용이 들어간 거를 똑같이 받아.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지역 요금이 달라지면 이제 이 지역 요금의 편차에 따라서 분산형 전원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30%씩 나버리면요, 공장들은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발전소를 놓든가. 예.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요금제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분산형 전원은 빨리 나올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지열 발전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화석연료는 이제 뭐 가스, 소형 발전, 가스 터빈 어차피 그 500메가 이하짜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 수소 그리고 VPP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상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돌려주는 이런 회사는 한국에는 아직은 뭐 별로 없고 외국에는 지금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번에 연료전지입니다. 블룸에너지가 작년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하고도 ID 센터 때문에 1기가와트를 갖다 계약을 했고 인텔하고도 계약했고 아마존하고도 계약했어요. 이게 작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왜 그러면 분산형 전원 중에서 IDC 센터는 연료전지를 갖고 왔냐라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요. 인증도 안 끝났고 설치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건물 안에 놔도 되고요. 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핵 연료 보관 시설도 없어요. 보일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심플하고 깔끔하고 건물형에 맞아요. 건물에 그냥 연료전지를 깔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분산형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연료전지입니다. ESS는 안 돼요. ID 센터에.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커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ESS는 충전하고 방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충전하는 동안 어떡할 거예요? 그게 대안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ESS는 남는 전기를 충전했다가 필요할 때 내뿜어 주는 건데 ID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쉬는 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전원으로는.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미가 좀 있나 봅니다. 미코파워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연료전지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 센터에 아주 적합하다. 이런 기사를 내셨죠. 그리고 블룸에너지 봐라. 1기가짜리도 할 정도다. 1기가면요.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하나 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ID 센터 지금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LG라던가 MS 오피스 계약 전력을 제가 한전에 여쭤보니까 20메가 40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AI는 10배. 그러면 200메가 400메가. 그죠? 그 규모에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가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내서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여지가 있으니까 기사를 내신 것 같고요. 자, 연료전지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로 돌아야 됩니다. 발전기로 돌려면 첫 번째는 효율입니다. 효율이 높지 않으면 발전소가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35%짜리 이런 거 어떻게 쓰겠어요? 같은 연료를 넣어서 누구는 60%고 누구는 35%예요. 그럼 발전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발전 단가에는 연료비도 들어가고 기계 가격은 다를 거 아닙니까? SOFC랑 뭐 PMFC 다 다를 텐데 그 가격이 운영되는 기간 뭐 10년 쓸 수 있다. 이러면 그걸 나누는 거고요. 하지만 연료비는 소모품이잖아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운영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수소가 좀 비싼데 여기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료전지를 쓰는 거고 연료전지를 쓰면 지금 SOFC가 또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수소뿐만 아니라 CH4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다. 천연가스를 개질한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구멍이 작은 다공질 구조의 산화물계를 통과시키면서 이온화해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SOFC가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발전 플랜트로 제일 용이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분산형 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